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3시경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코인을 보고 있는 코아남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고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25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지표들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시장의 큰 뉴스와 변화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26일에 있을 만기 부분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봉상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 라인들을 이젠 다 알고 있어요. 이 박스를 친 부분은 지난 3, 4월에 있었던 관세 빈대의 폭락 자리죠. 하단이 74K고 상단이 89K입니다. 지금 그 근처에서 우리는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땐 약 5주 전에 나왔던 이 음봉의 고점을 넘어야겠죠. 고점, 여기가 대략 96K입니다. 96K를 돌파를 해주고 바로 위에 98K까지 내려온 50주 이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2, 3주 정도 더 횡보를 한다면 50주 이평선이 96K 부근까지 내려오겠죠. 이 96K라는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 코아남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건 하지 못해도 혹시 현금 부분이 좀 계시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현금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하락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많이 물려있다. 특히 알트코인은 거의 손댈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1억 7천, 이더리움 650 이상에서 분할 익절을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현금들이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확보 차원에서 우리는 주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봉상 이 녹색이 100주선이거든요. 이 100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를 2달간 분할 매수를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60일로 나누면 되겠죠. 매일 모으기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아직 박스권 위 상단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 개인을 흔들 수 있는 악재 하나만으로 하단 74K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하단은 74K 정도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때도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0주 이평선까지 혹시라도 내려오면 이 라인이 약 64K 구간이거든요. 64K 구간은 지난 21년의 고점 69K보다도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이 맞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는 사야 돼요. 그래야 다음 돌아오는 4년 주기 때 최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이 200주선까지 구간이 약 25% 정도 하락분밖에 안 돼요. 우리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이 시즌 종료가 됐을 땐 마이너스 50%, 60%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모아가셨던 분들도 마이너스 20% 내에서 평단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26년에 유동성장이 없고 이대로 4년 주기 사이클이 그대로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다음에 돌아올 28, 29 시즌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RSI 기준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비트코인 주봉 RSI가 꽤 잘 맞는 편이잖아요. 여기 고점을 한번 이어보고요. 저점도 한번 이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점 한번 이어보고 그다음에 저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보시면 이 RSI가 얘는 좀 급하게 떨어진 모습이 보이죠. 아무래도 올랐던 폭이 이렇게 많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약간 둥글다고 해야 될까요? 완만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RSI 이 삼각형 자체도 조금 더 옆으로 펴진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저는 보는 부분이 이 고점 터치 3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번, 이 전체를 2번이라고 보면 세 번째가 기다리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하단을 보셔도 한 번, 2번,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도 한 번, 2번, 지금 3번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차트상 관점으로 보면 채널 라인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에 트립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은 맞는 겁니다. RSI 상으로. 이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면 상단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같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충분히 주봉상으로 봐도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 스윙 관점으로도 좋은 가격대라고 저 코아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보단 못 사셔가지고 비트코인이 확 올라갔을 때 불안감, 포모라고 하죠. 이게 더 클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리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라인은 일단 96K 위로의 회복이죠. 50주 이평선 까지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번 주에 긴 음봉이 나오면서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습니다. 저희 알트코인의 중요한 지표였죠.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년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예요. 약 95에서 89까지 떨어졌던 이 구간에서 우리는 알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을 경험을 했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은 좀 약달러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번 주상 긴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약달러 전환 신호를 보이곤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결국은 95, 지난 저점이었죠. 95까지만 떨어져 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달러 인덱스 지표가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었거든요. 여기가 17, 18년 시즌이고 이쪽이 20, 21 시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구간이 암호화폐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도 오려면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과거 지표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 하락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지금 주요 이평선들에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로 봐야 되고 채널 라인에 그리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까지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미넌스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알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올 거고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거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도미넌스를 봤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넌스를 봐도 시즌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강력한 시즌 하락이 아닌 이유는 이 도미넌스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도미넌스 갖고 있고, 우리가 역사상 보면 이렇게 이 암호화폐 사이클 전체 역사를 봤을 때도 도미넌스가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즌이 종료되는 게 맞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 기간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4년 주기와 밤감기 기간만 현재 상황하고 유효하다, 맞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지표, 비트코인 도미넌스,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각종 온체인 지표들, 제가 영상에서 다 다뤄드렸었죠, 한 번씩.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시즌 종료, 가열 이후에 시즌 종료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그동안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6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26년을 기대를 하는 거지, 25년 4년 주기가 안 왔기 때문에 26년이 좋을 거다,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이 유동성 사이클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26년을 대비하는 거지, 이번 4년 주기 사이클에 큰 상승을 못 봤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을 조롱을 할 때 해당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년 주기 이론은 기간만 맞았지 모든 다른 지표들은 전혀 맞는 부분이 없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셔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 비트스탬프의 비트코인 달러 차트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상승, 한 번 하락, 3번의 상승, 한 번 하락. 3번의 상승이 나왔어야 맞는 건데, 연봉으로 봐도
이게 지금 도지 형태긴 하지만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들이 맞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차라리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거래량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직전 년이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 올해가 거래량이 좀 더 적고, 그리고 캔들은 도지 형태다. 만약에 이 도지 형태를 좀 더 말아줘서 이 몸통이 더 작아지는 도지로 올해가 마감이 되면 내년은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차트 캔들 패턴으로. 우리 왜 주식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캔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크게 나가는 거. 그런 패턴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저 코아남은 뭐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도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러셀입니다. 러셀 2000. 저 코아남이 잡코인들에 대한 상승을 강조할 때 이 러셀 2000 지표를 꼭 보자고 했어요. 지금 이걸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러셀 2000이 드디어 21년의 고점을 뚫고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은 연일 신고가를 터뜨렸지만 이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은 사실 소외받았던 게 맞습니다. 이 좋은 주식장에서도. 근데 이쪽으로도 지난달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는 상태예요. 21년도에도 코로나 때 큰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고점을 높이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이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도 자금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알트코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고점을 넘겨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했고 지금 다시 잘 가고 있어요. 러셀 2000도. 그 지난 21년도에는 어땠냐를 보시면 자, 고점이었죠. 이 고점을 2020년 11월에 뚫었어요. 처음으로 뚫고 쭉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고점까지가 3월까지 3달 동안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게 러셀 2000입니다. 그러니까 저 암호화폐 알트코인도 지금부터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고 저 코아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러셀 2000 상승하는 시기와 21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이 똑같다.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21년 3월까지의 상승이라면 우리도 26년 지금 현재 이게 약 12월 달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한 달 늦춰졌다고 생각하면 26년 4월까지 충분히 이 러셀 2000 지수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알트코인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수만 봐서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특히 우리 잡코인들 가격을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과거의 패턴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텨야죠. 버티고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급속한 하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가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이제 90%까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알트코인은 지난 25년 이 한 해 동안에 계속 하락장을 맞았던 거예요. 우리 알트코인은. 이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겠죠. 반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만 주구장창 1년 내내 하락만 했기 때문에 우리 26년의 알트코인은 확률적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미국 GDP 발표가 있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 경기 선행지표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산업재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구리 가격도 큰 폭의 7월에 이때 큰 하락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기 전체가 좀 회복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고 준비한 PPT 자료 함께 볼게요. 먼저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멀린 트레이더님께서 게시해주신 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잠재적 블록체인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이네요. 유럽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플랫폼으로 우리 이더리움 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비트마인의 톱니가 이더리움을 지난주에 또 매수를 했어요. 3억 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비트마인은 40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24억 달러가 넘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톱니는 지금 가격 예측을 계속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분이 대단한 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금, 돈이죠. 현금 창출이 되는 계획을 갖고 지금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단 자체도 높죠. 자, 우리가 이제 유동성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연준의 H41 연준 대차대조표를 좀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준비금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약 4주간 나왔던 목요일 날 나오는 4주간의 데이터들을 한번 쭉 모아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쪽 부분 먼저 볼게요. 가장 최근이니까. 최근 나온 걸 보면 영내포는 좀 늘었어요. 그러나 큰 폭의 상승이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 음수여야지 좋은 거죠. 그리고 영내포는 이렇게 플러스가 돼도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 TGA 재무부 개정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준비금, 예치금 자체도 늘었다. 준비금이 늘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렇게 총 3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내포, 그 다음에 TGA 잔고, 그 다음에 준비금 상황. 그걸 보시고 차트로 넘어갈게요. 프레드 부분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준 홈페이지에. 자, 보시면 23년 1월 달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바닥 구간하고 같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준비금은 다시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금이 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었죠.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우리 코인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렇게 준비금이 늘면서 횡보를 했다. 이때 코인 시장이 좋았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늘면서 횡보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면 코인 시장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준비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TGA 잔고 재무부 일반 개정입니다. 해당 기간 우리가 좋았던 23년 하반기부터 24년도 초까지를 보면 이렇게 횡보한 모습이에요.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 TGA 잔고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해당 기간의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25년도 고전하면서 이 TGA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TGA 잔고가 줄기 시작했죠. 그래프 자체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영내포는 이미 바닥권에 와 있어요. 20년도, 21년도 이 바닥권에 있었던 부분까지 이미 영내포가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러스 조금 되는 부분도 충분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이 차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영내포 부분 때문에 이미 23년, 24년, 25년 계속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다른 자산시장, 부동산 또 금 같은 그쪽으로 자금이 공급이 됐다라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TV를 미국에서 발행하기로 FOMC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단기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실수했던 게 2월 달까지 TV를 발행을 해서 단기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실수했어요. 댓글로 바로 잡아주셨는데 4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주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그때 이 워쇼블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단기채 매입 수준이 그냥 평평했었죠. 근데 드디어 12월 17일 기준으로 표를 보시면 솟았어요. 빠르게 급격하게 솟았다. 마치 이때처럼 급격하게 솟았다. 그래서 지금 단기채 매입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는 이 단기채 부분에 대해서 단기 자금에 대해서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시장에 자금 경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급하게 단기 자금 레포를 지금 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10월에도 한번 우리가 레포를 보면서 예전에 차트를 한번 봤었잖아요. 10월에도 한번 대규모로 풀었었고 2월 달에도 대규모로 풀었었죠. 결국은 우리는 ISM에서 나오는 PMI, 경기순환 사이클을 잘 봐야 됩니다. 라울파리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경기순환 사이클 PMI 지수를 보면 50 이상이 돼야 그래도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50 이하에서 이렇게 머무는 동안 우리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누워있는 모습이다. 급격한 이 바나나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질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색깔을 좀 보시면 이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죠. 이 구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라우팔이 말을 했죠. 26년 6월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이 피크를 칠 것이다. 그거는 이런 빨간색 이후에 녹색으로 접어드는 이런 급격한 상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순환 사이클과 비트코인 가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체인 지표 3개 정도를 볼 건데 유동성이 지금 거래소에 너무 없어요. 아시다시피 거래 대금도 안 터지고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다. 유동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횡보의 장이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 크립토컨토에 있는 자료인데요. 코인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대표적인 대형 거래소죠. 1, 2위 거래소. 이 거래소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매도 물량이죠. 코인베이스 기준이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물량이 엄청나게 거래소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죠, 가격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는 부분들하고 비슷하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 줄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코인의 물량은 점점 줄고 있고 매도 압력은 줄고 있다. 대신에 매수세가 강해야 유동성이 살아날 텐데 매수세조차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시장에. 그래서 지금 매도의 물량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 이것도 크립토컨트 자료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10,000개에서 10만 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 갑자기 최근 한 달간 급격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물론 비트마인이 주도해서 사고 있지만 많은 이 고래들도 같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 그 X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더리움이 뭔가 26년에 무슨 일이 있지 않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X에 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이더리움의 26년은 기대가 크다. 그 다음에 MVT 골든 크로스를 갖고 왔어요. 이 차트는 멀린 트레이더님이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가격 대비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대비 거래량. 그래서 현재 가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순간을 포착을 하신 거거든요. 골든크로스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지난 이때가 24년 8월 엔캐리 청산빔이었죠. 이때 이후에 같은 모습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바닥을 찍었어요. 그때보다 더 큰 바닥을 찍고 다시 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1년도를 한번 보시면 이때 북다빔 이후에 하락을 한 이후 이때도 골든크로스 이후에 방향이 턴하면서 가격도 상승을 했다. 그 과거 차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높죠. 거의 대부분 해당 구간 마이너스 0.25 이하에서 턴 어라운드 했을 때는 거의 100%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전의 대차 대조표와 그리고 온체인 지표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저 코아나미 크리스마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확실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저평가된 구간이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전보다 현금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야 되고 또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을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 마이너스 80, 90%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익률이에요. 그쵸?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기본적으로 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반복됐습니다. 알트코인 분장에 오면 제가 예전에도 다른 코인들, 잡코인들 차트를 띄워서 보여드렸었죠. 그 가격은 단 2주면 다 회복이 된다. 일단 투자한 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실패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신 분들도 경험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게 올 거라고 믿고 있고 크리스마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더 하락하면 하락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잘 버티셔서 꼭 26년에 불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이 시장에서 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영상을 좀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올리다 보니까 제 영상들 자체가 기본 20분이 넘어요. 20분에서 30분.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 번에 다 못 봐도 나눠서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텀이 짧은 것 같아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에 업로드하는 걸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고 또 불장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더 많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